일본 현지인들이 공유하는 사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일부 식당들에서 본 식당은 한국산이나 중국산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한국인과 중국인은 출입 금지이다라는 공지가 식당 밖에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지가 왜 식당에 붙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보통 이런 한국인 식당 출입 금지가 대마도와 같은 곳에서나 보던 것인데 도쿄나 일본 도시에서도 나타난 것은 충격인데다 현재 일본도 못 가는데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을 일본에 입국 금지한 시일 내외로 공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중을 동시에 못 오도록 조치를 하자 일부 식당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한체육회가 일본산 식재료를 거부하고 한국산 식재료를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반향으로 저러한 문구도 일반 식당에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당들은 대부분 극우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베 총리는 한중을 입국 금지한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및 일본의 보수층의 요구를 들어준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에 발맞춰서 일부 식당들은 한중 여행객의 일본 여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인을 입장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중국산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매체들은 지금까지 일본은 친중국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아베 총리의 발표는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방문 등을 오랜 시간부터 공들이는 등 아베 내각은 중국을 동반자라고 칭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자격 방위를 극도로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보수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반영해 이번 한중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로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NHK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77% 일본 국민이 한중 입국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과 각종 일본 상황에 대한 무능으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던 아베 내각에서는 한중 관계를 파탄시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내각의 지지율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파악되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이나 전문가와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을 못 오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제관계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이 연기된 그 다음에 곧바로 일본이 중국 비자를 정지시킨 것은 중국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일본보다 더한 조치를 계속 내보낼 것인데 일단은 처음 반응으로 중국은 일본 비자를 무제한 효력 정지시키는 대응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도 중국이 비자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많이 의지하는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이 옵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일본이 한중을 금지한 것은 아베 내각의 큰 오판으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국회에 나와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며 이를 본받아 미국과 호주, 독일 등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통탄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일본의 시스템상 아베 내각의 소수만이 국가의 주요 결정사안을 쥐고 있어 변화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의 조치에서 불거져 나온 식당 출입금지 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외교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도산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141개 기업이 도산했다. 기업 도산 증가율은 4월까지 연속 5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13일 NHK에 따르면 민간 신용조사 기업 데이커코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파산 등 법적 절차를 취한 도산 기업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87개였다. 이미 사업을 중지해 변호사에게 대응 등을 일임해 법적 정리 준비에 들어간 기업도 55개사다. 일본 전역에서 총 142개사가 코로나19로 도산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텔 등 서비스업이 5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스토랑, 의류 등 소매업이 41개였다. 도매업이 20개, 제조업이 14개였다. 월별로 살펴봤을 때 도산 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3일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4월 전국 기업 도산 속보에 따르면
4월 도산 기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5% 증가했다.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인 리먼 쇼크 당시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은 4개월 연속에서 그쳤다고 니혼게이제이신문은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산 취급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선택하는 사업자가 많아 실제로 사업 유지를 포기하는 숨은 도산 기업도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 253건에 달했다. 외출 차질 등 영향을 받았다. 도산 기업에 고용된 직원 수는 6,990명으로 5년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업무 혼란 등의 여파로 출범 첫 해적자 성적표를 낸 일본 3대 해운사의 전기선 부문 통합법인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눈에 띄는 이익 개선을 일궜다. 원은 2019년 회계연도 순이익이 1억 5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마이너스 5억 8,600만 달러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전년 108억 8천만 달러 대비 9.1% 상승한 118억 6,5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통합 첫 해였던 2018년에 불안정했던 컨테이너선 서비스가 정상 궤도로 진입한 데다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른 운임 상승과 비용 절감 등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매출액은 이 선사가 종전에 전망한 118억 7,900만 달러에서 소폭 후퇴했지만 순이익은 2,400만 달러 늘었다. 선사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1에서 3월은 평균 소송률이 후퇴하고 비용이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고정비가 줄어들며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원은 변동비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로 약 10억 5천만 달러를 통합 3년 안에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의사결정의 신속화 등으로 1년 앞당긴 2020년 3월 이뤄냈다. 항로별 평균 소송률도 순항을 이어갔다. 북미 유럽 항로는 전년 대비 4%포인트 5%포인트 각각 오른 91%, 93%로 개선됐다. 아시아에서 북미로 실어 나른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269만 2천 TU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 유럽 항로는 8.5% 증가한 183만 TU를 달성했다. 선정량은 1239만 9천 TU, 총연료 소비량은 420만 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은 올해 1월 말년간 순이익을 8,100만 달러로 전망했지만 중국 중절 연휴 이후에 운임이 예상을 웃돌며 7,600만 달러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확대로 약 1억 6천만 달러의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추가 운항비 절감 등으로 이익이 2,400만 달러 늘었다. 일본 해운사들의 영업이익은 희비가 교차했다. MOL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조 1,554억엔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37% 급감한 237억엔을 거둔 반면 순이익은 21% 증가한 326억엔을 달성했다. 컨테이너선의 실적 개선과 유조선 시황 호조가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선사 측은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이익의 대폭적인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어온 일본에 갑자기 마스크 제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한국에 지원설까지 돌았던 게 얼마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도 크게 내렸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지난달에 40% 수준 가격에 팔고 있다. 마스크 구입을 권하는 가정용 전단지까지 등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마스크 급증에 가격 하락까지 술집, 환전소에도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가 시중에 돌기 시작했다며 술집, 환전소, 보석상 등 위생용품과 무관한 업소들이 본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경쟁적으로 마스크 판매에 뛰어들면서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쿄 우에노의 아메요코 상점가에서는 많은 가게들이 셔터를 내린 가운데 음료수점, 비금속점, 중화요리점 등 매장에 마스크들이 상자째 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스포츠용품점은 50장들이 한 상자를 3,980엔에 판매했다. 이곳 주인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손님이 급감해 월 수십만엔에 이르는 가게 임대료를 마련하려고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고 있다면서 본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팔리는 물건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독용 신문에 삽입되는 전단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 광고를 하는 곳도 생겨났다. 유메그룹이라는 업체는 입체 마스크 30장들이 한 세트 2,400엔, 1인당 4세트까지 판매라고 적힌 전단지를 가정에 뿌리고 있다.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파리를 날리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코리아타운이 자리한 도쿄 신주쿠구 시누쿠보의 한 마스크 판매점 주인은 주변의 마스크 판매점이 급격히 늘면서 요새는 잘 안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지난달부터 중국, 베트남산 마스크를 들여와 50장당 3,500엔에 팔았으나 이달 들어 매출 부진에 빠졌다. 이곳 주인은 지금은 거의 매일 원가나 다름없는 2,000에서 2,200엔에 팔고 있다며 한숨 지었다. 요미우리는 마스크가 갑자기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마스크 생산에 뛰어든 기업이 급증한 게 이유라고 전했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물량이 늘면서 많은 일본 거주 중국인들이 수입 판매에 나선 게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상점들이 너도 나도 마스크 판매에 뛰어들면서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급증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답할 입장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10일 KBS의 질의에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면서 다만 그동안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3월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한국의 법률 개정이나 산업통상자원부 태세 강화 내용 등을 듣고 있고 그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효과를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 규제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선 이미 지난 3월 정책대화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한국의 관리제도 향상을 기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12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직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세계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일반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